자, 정적분의 활용의 두 번째 주제는 속도, 가속도와 정적분 얘기인데요. 미분 단원을 복습을 먼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미분 복습부터 하겠습니다. 미분 복습. 자, 어떤 얘기들을 미분 단원에서 했었냐면, 자, 우리가 위치라는 게 있었어요. 위치를 미분을 하면 속도가 된다고 했었고요. 이 속도를 미분을 하게 되면 가속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걸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또 기억했어야 되는 개념이 그 거리라는 개념. 거리는 뭐였죠? 이거 실제로 이동한 길이에요. 그거랑 비교를 해봐야 되는 개념이 위치 변화량인데요. 위치 변화량은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면 헷갈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 거야. 처음에 자 0초 때 위치가 3에 있었어. 근데 뭐 2초가 지났더니 2초 때 위치가 7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는 거죠. 이렇게 갔다가 좀 되돌아갈게. 여기로 왔어. 여기가 몇 초 때냐면은 여기가 뭐 5초 때야. 5초 때 5에 왔어. 자, 그러면 이 경우에 0초에서 5초 동안 위치 변화를 조사를 하게 되면 위치 변화량 나중 위치 5에서 처음 위치 3을 빼면 되기 때문에 위치 변화량은 2. 그러니까 위치 차를 말하는 거야. 위치 차. 위치 변화라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거리는 실제로 이동한 길이기 때문에 0초에서 2초 동안 앞으로 3에서 7까지 4만큼 갔죠. 그런 다음에 2초에서 5초 동안 3초 동안에 7에서 5로 또 2칸만큼 갔죠. 물론 뒤로 간 거지만. 그래서 6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이와 같이 위치 변화량이라는 것과 거리라는 것은 개념 자체가 다른 개념이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기억해야 되는 게 운동 방향. 운동 방향은 무엇이 결정해 주냐면 운동 방향은 속도의 부호와 관련이 있는 개념이에요. 속도의 부호.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면 자,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수직선 위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양의 방향으로.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거는 속도가 마이너스 3 이렇다는 거는 뒤로 가고 있다는 거야.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운동 방향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이런 거를 조사할 때는 뭘 조사한다? 속도의 부호를 조사한다. 자, 이 정도를 알아주면 미분 복습을 좀 한 겁니다. 속도가 속도와 관련된 얘기를.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적분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적분은 이제 거꾸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분의 거꾸로 개념이 적분의 개념이었으니까 이게 반대로 간 게 적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조금 조심할 게 하나 있어. 자, 여러분 속도를 a초에서 b초까지 속도를 적분하게 되면 이거는 a에서 b초 동안 위치 변화량입니다. 위치가 아니에요. 위치가 아닙니다. 위치가 아니라 위치 변화량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위치 변화량이야. 아까 내가 위에서 예로 들었던 위치 변화량 2죠. 이게 위치가 이만큼 변했다는 거지. 현재, 자, 5초 때 나의 위치가 2니? 아니죠. 5초 때 위치는 5예요. 5초 때 위치는 5인데 0초에서 5초 동안의 위치가 변화한 변화량은 2라는 거죠. 그래서 변화량과 위치는 다른 개념이니까 자, 속도 적분은 위치가 아니라 위치 변화량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서 위치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처음 위치에다가 위치 변화량을 더해 주어야 해요. 응? 자, 보세요. 여기 위에서 같은 경우 보면은 이 위치 5라는 거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위치 5라는 거는 처음 위치 0초 때 위치가 3이었죠.
3에다가 위치가 얼만큼 변했죠? 이만큼 변했잖아. 처음 위치 3에다가 변화한 위치 양을 더해주면 나의 위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적분을 했을 때는 속도 적분은 위치 변화량만 나오니까 속도 적분한 결과에다가 처음 위치를 더해 주셔야 나의 현재 위치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 속도 적분과 관련된 개념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번에는 속력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속력. 자, 속력은 절대값 속도야. 절대값 속도가 속력이야. 여러분, 속력을 적분하게 되면요, 뭐가 나오냐면 이동한 거리가 나옵니다. A에서 B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나옵니다. 자, 아까 위에서 거리와 위치 변화랑 다르다고 그랬죠? 거리 구하려면 뭘 적분해라? 속력 적분해라. 근데 속력은 뭐다? 속도의 절대값이다. 이렇게. 그래서 질문을 잘 읽어봐야 돼요. 질문이 구하고자 하는 게 거리면 속력을 적분해 주시면 돼요. 절대값, 속도에다 절대값으로 적분하면 돼. 자, 그 다음에 가속도를 적분하게 되면 가속도 AT/dt. 자, 가속도를 적분을 하게 되면 이거는 A에서 B 동안 속도가 아니라 속도 변화량이에요. 적분이 기본적으로는 미분의 반대 개념이긴 한데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죠. 가속도를 미분하면 속도가 아니에요. 적분하면 뭐여야 돼? 적분을 했을 때는 속도 변화량이 돼야 돼. 속도와 속도 변화량은 다른 개념이야. 말 그대로 이건 변화한 정도만 잰 거고, 속도란 건 지금 현재 나의 속도를 재라는 거지. 내가 속도가 10만큼 증가했어. 속도가 10만큼 증가했다고 해서 내 속도가 10일까? 아니. 내가 그 전에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었으면 속도가 10만큼 변했으면 110이 된 거죠. 그래서 현재 나의 속도는 110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적분에서는 어떤 값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값의 변화량만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나의 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처음 내가 적분하기 전에 달리고 있던 어떤 속도가 있을 거야. 거기다가 그 가속도를 적분해서 구한 속도 변화량을 더해 주어야 현재 나의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속도를 적분해서 구할 수 있는 개념인 거죠. 자, 다음 예제를 볼게요. 1번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T초 후의 속도가 8-4t래요. P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시각에서의 점 P의 위치를 구해보래요. 자, 여기 보면 처음에 나온 원점을 출발했다는 말, 이런 것도 중요해요. 원점 출발이란 말. 그럼 처음 위치가 얼마란 말이냐면 0이라는 소리야. 처음에 원점의 위치가 0이죠. 처음 위치는 0이라는 걸 알려줬고요. 그 다음 속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속도는 8-4t래요. 자, 속도를 알려줬어요. 자, 그 다음 P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었다. 이는 방향. 운동 방향이 바뀌었어.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는 이게 속도의 부호니까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다 라는 말이죠. 바뀜. 자, 그럼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 한번 볼까요? VT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VT 그래프는 y절편이 8이고 기울기가 4인 직선이기 때문에 t가 2일 때 0이 되고, 속도의 부호가 2초 전에는 플러스 했다가 2초 위에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 바뀌는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은 t는 2일 때야. 그때 운동방향이 바뀌는 거야. 운동방향이 속도가 플러스일 땐 앞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뒤로 가는 걸로 이렇게 바뀌는데, 그 시점이 바로 이 시간 2초일 때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P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시각 2초 때 점 P의 위치를 구하래. 2초 때 점 P의 위치는 원래 이렇게 구하죠. 처음 위치에다가 더하기 0초에서 2초 동안의 위치 변화량, 즉 속도 적분한 걸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처음 위치는 0이었어요.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자, 그리고 VT 적분할 건데 V가 이거니까 저거 적분해봐. 8t-2t 제곱. 이거를 0에서 2까지 적분해주면 돼요.
자, 2 넣어주면 16 빼기 8, 0 넣으면 0이죠. 그래서 8이 바로 나의 2초 때 위치네요. 자, 2번 문제도 볼게요. 자, 2번. 원점을 출발해서, 자, 처음 위치가 0이라는 거죠. 원점 출발이니까. 처음 위치가 0이고,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t초의 속도가 6-2t예요. 네, 다음에 답해보래요. 1번. P가 원점을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말은 원점은 위치가 0인 게 특징이거든. 위치가 0인 순간, 시간을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요걸로부터 t초 때의 위치를 구해볼게요. t초 때의 위치를 구해보면 t초 때의 위치는 처음 위치 0에다가 인테그랄 0초에서 t초까지 속도 6-2t를 적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일까요? 적분할게요. 그러면 6t-t제곱 0t 하니까 t 넣으면 이거고 0 넣으면 0이니까 이거네요. 자, 그래서 t초 때 위치가 이거예요. 그러면 위치가 0이 되는 시간을 찾으면 6t-t제곱이 t초 때의 위치인데 그게 0이 되는 순간을 찾으면 t가 6일 때죠. 0일 때는 말고 0일 때는 처음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6초가 될 때 이렇게 물체가 있었는데 0초 때 0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되돌아온 거야. 그래서 0초 때 출발했다가 다시 6초가 되니까 제자리로 돌아왔다. 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P가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요. 그러면 시간은 6초야, 6초. 거리는 6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절대값 속도, 속력을 적분하면 돼요. 속력은 절대값 속도. 자, 그러면 요거는 0에서 3까지는 6-2t가 양수니까 그냥 적분하면 되고요. 다음 3에서 6까지에서는 3보다 t가 커지면 이게 음수가 돼서 마이너스를 저 안의 값에다 곱해주면서 절대값을 없애주면 돼요. 그래서 계산하면 6t-t제곱 0,3 뒤에는 t제곱 마이너스 6t 36 그래서 3 넣어주면 18 빼기 9니까 9고요. 0 넣으면 0이죠. 자, 여기다 6 넣어주면 36 빼기 36 0이고 3 넣어주면 9 빼기 36 18 이므로 이 문제의 정답은 18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치, 속도, 가속도 그래프들 해석하는 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세 가지. 이거는 물리시간 같은 데도 배웁니다. 자, 가로축은 시간축이고요. 세로축은 처음에 자, 위치축이야. 위치, xt, 위치. 자, 이 그림하고 두 번째 그림은 자, 조금 더 밑으로 하고 속도. 자, 세로축에 속도 놓고 가로축에다 시간을 놓는 거야. 마지막은 가속도. 가속도가 세로축에 있고 시간축이 가로축에. 자, 그래서 선생님이 뭐 어떻게 해볼까? 자, 그래프가 이게 바로 위치 그래프였다고 합시다. 자, 요거는 속도 그래프, 요거는 가속도 그래프. 이렇다고 해볼게요. 자, 위치 미분하면 뭐라고 그랬죠? 위치의 미분이 속도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자, 보세요. 어떤 시간 t1초가 있을 때 이 점의 y좌표가 자, y좌표가 바로 위치예요. 위치. t1초 때의 그 점의 y좌표가 위치를 의미하고요.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게 바로 위치 미분한 거니까 속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림처럼 기울기가 양수라는 거는 속도가 양수란 소리고 그 앞으로 가고 있었다. 뭐 이런 말이죠. 위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t1초에서 vt 그래프, 속도 그래프에서는 당연히 y좌표는 이 그래프에서의 y좌표는 속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vt 그래프니까, 속도 그래프니까. 자, 그럼 이 점에서 접선을 그렸어요. 접선을 그렸을 때 접선의 기울기는 속도 미분이죠. 가속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다음 t1초에서 t2초까지 여기에 t2초가 있으면
그동안 여기 이때 이 넓이 t1에서 t2초까지 속도 적분은 자, 속도 미분은 가속도고 그 다음에 속도의 적분은 위치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위치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에서는 이 넓이가 위치 변화량을 의미해요. 얘는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으니까 위치 변화량이 양수가 되죠.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VT 그래프 x축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적분 결과는 여기 넓이가 안 나오고 마이너스 넓이가 나오죠. 그러니까 위치 변화량이 마이너스라는 거야. 그러니까 위치 변화량은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위치가 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절대값 속도 이거 속력 저기 VT 그래프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적분을 하게 되면 그럼 이동한 거리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절대값 씌워서 적분하게 되면 x축과의 이루는 넓이죠. 이거의 적분은 그래서 거리는 그냥 함수와 x축과의 넓이를 그냥 구해주시면 이 넓이를 구해주시면 그게 바로 이동한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절대값 씌워서 적분했기 때문에 x축 아래에 있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가 나오진 않습니다. 넓이를 구한 거기 때문에. 자, 마지막은 가속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적분값만 조사를 하면 되는데요. t1초에서 t2초까지 이 적분한 값이 의미하는 거는 속도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왜냐면 가속도의 적분이 속도가 아니라 속도 변화량이거든. 자, 그래서 가속도하고 시간 그래프에서는 아래 면적을 구해보고 그 면적이 속도 변화량, 그리고 당연히 이 x축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이 속도 변화량이 음수가 되겠죠. 얘는 양수일 거고. 자, 다음 예제를 볼게요. 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대요. 옳은 걸 골라보래요. 자, 지금 주어진 그래프가 vt 그래프예요. vt 그래프 좀 더 크게 여기 선생님이 그려볼게. 지금 보니까 여기 1초 때까지는 1까지 요게 속도의 속도 시간, 그리고 2초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다가 3초가 될 때는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가네요. 이런 식으로 3초, 그 다음 5초까지 올라갔다가 6초까지 또 올라가고 6초까지, 그리고 다음에 7초까지 이렇게 갔어요.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는데 이게 속도 그래프란 말이지. 자, 여기서 그 접선의 기울기 잠깐 세 가지 보자. y좌표는 속도를 의미하고요. 접선의 기울기는 속도 미분한 거니까 가속도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 넓이, 정적분한 것. 넓이인데 이게 뭐 플러스 넓이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넓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적분 결과라서 요거는 위치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요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편하겠죠. 자, 기억 봅시다. 전 P의 운동 방향은 출발 후 7초 때까지 2번 바뀐대. 자, 기억에서는 운동 방향이란 속도의 부호라고 그랬죠. 속도의 부호와 같은데 속도의 부호가 몇 번 바뀌느냐, 요거 직선이다 보니까 여기가 2 더하기 3분의 1초일 거야. 2 더하기 3분의 1초 때까지는 속도가 플러스였다가 이 중간에선 마이너스였다가 속도가 플러스로 바뀌니까 속도의 부호가 2번 바뀌었죠. 운동 방향이 2번 바뀐다. 맞습니다. 니은 t는 3초일 때 속력이 가장 크다. 속력은 절대값 속도예요. 그러면 절대값 씌웠을 때 값이 가장 커지는 지점은 여기죠. 여기 마이너스 2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플러스 2 되니까, 그래서 3초 때 속력이 가장 크다. 맞죠? 근데 속도가 가장 크다 했으면 틀려요. 속도는 가장 작습니다. 마이너스 2니까. 디귿 7초 때까지 전피는 원자로부터 7초일 때 원자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보면
선생님이 이 부분 여기 위쪽의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이 위쪽 첫 번째 여기 이 부분의 넓이를 A라고 하고 이 부분의 넓이를 C라고 할게요. 그 다음 아래쪽은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이 아랫부분의 넓이는 B라고 하면 자 움직인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니까 이게 원점에서 출발했거든. 그러면은 자 2 더하기 3분의 1초 때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위치는 A예요. 그 다음 5초 때 위치는 A에서 얼만큼 가냐면 B만큼 가는데 반대로 갑니다. 마이너스 B예요. 넓이가 위치 변화량인데 X축 아래에서 적분했으니까 음수가 나왔겠죠. 그 다음 7초 때 위치는 5초 때 위치에다가 얼만큼 위치가 변하냐면 플러스 C만큼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일단 A가 A 빼기 B보단 당연히 크겠죠. 그지? 그러니까 여기 이 2초에서 5초 구간에서는 요 A 넓이에다가 저기 이 적분한 넓이만큼을 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5초 0에서 5초 사이에서는 요 때는 t가 2 더하기 3분의 1초 때 위치 변화가 최대가 됩니다. 즉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게 되죠. 자 그럼 이제 7초 때 볼 건데 5초에서 7초 사이에서는 오른쪽으로 적분하는 값이 점점 커지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넓이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7초 때가 최대가 될 건데 5에서 7초 사이에서는 t가 7초일 때가 최대가 될 건데 그럼 요값하고 요값 중에 누가 더 크냐를 알아보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은 B랑 C랑 누가 더 큰지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B랑 C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여기 B 부분 좀 애매한데 여기 선생님 요만큼 넓이 한번 구해볼게요. 요만큼. 여기 길이가 2고 여기 길이가 2니까 요 초록 부분의 넓이가 얼마냐면 2예요. 그러니까 B는 그거보다도 이만큼이 더 크니까 적어도 2보단 클 겁니다. 근데 요 C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면 여기가 2고 높이가 1이기 때문에 이거 C 부분의 넓이 이거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B는 2보다도 큰데 그러니까 여기 뺀 값이 더한 값보다 더 크네. 그러니까 A가 더 크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넓이를 잘 비교를 해보면 디귿 같은 경우는 거짓임을 할 수 있죠. 몇 초 때 원점부터 떨어진 거리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요? 위치가 가장 커요? 여기 2 더하기 3분의 1초 때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